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점을 보셨을지 또 궁금한데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어제 2탄입니다. 네, 어제 이 코스피 2,500포인트 이상에서 유동자금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줄어들 때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만 접근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시장의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접목해 볼까요? 오늘 딱 2,500 턱걸이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네, 2,500 이상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게 저는 유동성이라고 보는데요. 2,200에서 2,500이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는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펀더멘탈이 회복되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낙폭과대에 모멘텀이 붙으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동성은 배터리가 끌고 왔었기 때문에 배터리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시장의 거래대금이 좀 줄어든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시장의 방향을 좀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이 브레이크 걸리는 자리로 이제 57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76만 원에 대한 목표치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재차 깨졌을 경우에는 44만 원까지 오픈을 하고, 좀 여러분들 끌고 가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전략을 이제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의 좀 가격 조정을 기다렸다 공략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왔었잖아요. 유동성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관점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26만 5천 원짜리가 좀 붕괴가 되면 지금 유동성이 중요한데 유동성이 안 붙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장에 자금을 끌어온 역할을 했기 때문에 2024년도 익스펙트를 이미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되는 거 맞는데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 돈들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좀 잡고 공략하시기보다는 제가 한 22만 원 정도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26만 5천 원짜리가 좀 깨지게 되면 그러면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살 수 있다. 주도산업 주도주들은 이익 증가하는 게 명확하게 나오면 잘만 사면 돼요. 따라가지만 않고. 기다리면 안 올 것 같은 주식들이 가격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LNF도 여러분들에게 25만 원을 기준으로 계속 예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안 올 것 같은데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등을 노린다면 기술 반등 정도 되는 거고, 손절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기술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오히려 25만 원짜리가 깨졌을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는 30만 원짜리였었죠. 그때 여기서 사지 말고 25만 원이 깨지는 거 한번 기다려보자. 왜냐면 돈이 줄고 있으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버텼던 자금들을. 그래서 한 23만 원, 21만 원, 이 정도 왔었을 때 한번 공략해보자. 이런 조건들이 지금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는 사이에 추세가 좀 무너졌지 않습니까? 74만 원과 77만 원짜리에서 한번 매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60만 원대 초반짜리 왔었을 때 한번 해보자. 목적은 그거죠. 다시 잘 사고 싶은 거예요. 작년도에 우리가 50만 원에 매수를 했다가 74만 원에 좋은 이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의 증가가 작년도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상관없는데,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훨씬 더 나은 가격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반면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67만 원이라는 자리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67만 원이 깨지면 한 번 더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LG화학 없으신 분들은 저는 분할매수 일부는 해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냐, 어떤 걸 할 거냐, 이제 이런 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배터리 쪽이 100인 포스코 퓨처엠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따라가지 말고 한 30만 원대 초반대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이 가격을 좀 수정했습니다. 30만 원 밑으로 해가지고 한 28만 원 선 정도, 한 2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디스카운트를 좀 반영하면서 지난번에 한 30만 원대 초반대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그 당시 37만 원 정도 됐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3, 4만 원도 빠졌거든요. 이걸로는 아직 기대 수익률이 크게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8에서 한 30만 원 선 정도까지 요 정도 왔었을 때는 한번 우리가 매매를 좀 들어가 보자. 이 말씀 좀 드렸고 이제 왜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 거래 대금이 14조 수준에서 9조 8천억, 한 10조가 안 되게 한 4조가 줄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7조까지 갔었는데 한 8조 6천억까지 해가지고 한 9조 정도까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거래대금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오 제약은 지금 거래대금이 안 줄어요. 셀트리온도 거래대금이 안 줄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거래대금이 줄지 않고 한미약품도 오히려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고 알테오젠 같은 애들도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에스팜, 바이오는 거래대금이 줄지 않아요. 근데 배터리는 거래대금이 줄죠. 그럼 반도체가 거래대금이 줄냐? 반도체는 그냥 뭐 비슷해요. 큰 폭을 원래 증가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원래 감소했던 녀석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얘네들이 끌고 했던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은 좀 자금이 빠지고 있으니 돈들이 좀 싸게 사고 싶다는데 거기 순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억울하게 또 꼭지에 따라갔다가 물리는 것보다는 그죠? 좀 어차피 살 거 좀 좋은 조건에 사면 훨씬 우리가 계속 유리한 포지션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는 견고하다고 봅니다. 5만 9천 원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나서 한 6천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전에 제가 한 6만 7천 원을 기준으로 꼬리의 기준을 제시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익 컨셉이 좀 더 다운되면서 5만 9천 원 정도까지 확 낮아진 거죠. 근데 이거 개선되면 아마 더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목표치는 7만 원대까지 가져가자라고 하는데 이건 더 상향시키겠습니다, 여러분. 7만 원보다는 목표치를 거기서 한 2, 3천 원 정도 더 높이겠다. 그러니까 7만 원 가더라도 팔지 말고 한 7만 2, 3천 원? 그때 가서 한번 좀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목표치를 더 상향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도 11만 원, 1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분할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없는 분들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보면 사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킨 게임 밸류를 8만 9천 원 꼬리 기준을 제시해줬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한 20, 30%는 좀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계속 가지 않아요. 유행을 탑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전략 꼭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 자체를 저는 이번 우리가 2023년도에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램시마 SC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린 것 같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제약은 우리가 국내에서 이슈를 만들면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삼바 해봤자 50조짜리고 셀트리온 해봤자 한 25조짜리니까 자금을 끌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돈을 끌고 오려면 해외에서 끌고 와야 돼요. 해외에서. 릴리가 끌고 왔죠. 릴리가 요번에 알츠, 도마네밥이거든요. 임상 3, 4개월가 아주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기업이 2014년도 9월 달에 트루이시티, 요거 가지고서 알츠하이머, 요 신약 후보 물질, 발견됐던 거와 같이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끌고 가다가, 이 마운자로 요거 하나로 그냥 비만 치료제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요번에 도마네밥에 대한 임상 3사 결과가 나와버리게 되면, 요거 관련된, 이 치매 관련된 섹터들이 이런 쪽으로 바람이 불 수 있죠. 자금을 끌어나올 수 있는 게 해외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오늘 좀 돈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주식들이
뭐 퓨처캠이나 아이큐어, NKMX, 뭐 현대바이오, 피플바이오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돈들이 반응하고 있구나. 이런 거 빨리빨리 수능해야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삼바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하잖아요, 릴리 거. 위탁 생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바의 이 실적 증가에도 도움이 되죠. 이익이 증가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삼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80만 원 밑에서는 그냥 가격 생각하지 말고 담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거 실천하면 돼요. 네, 그거 실천하면 되고, 릴리 쪽에 나왔던 이 재료가 만약에 뭐 다른 비파마들까지 연계성을 켜서 파이를 더 키운다면 유동자금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 전체, 이 밸류가 크게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럼 2년 동안 잠자던 사자가, 그죠? 이제 잠에서 좀 깨어나서 이제 부릉부릉 하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16만 3천 선 정도 되는데, 그냥 17만 5천 원은 담으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 가격 이하에서는 전 꼴이라고 봅니다. 저 자리는 램시마 SC를 생산하기 전에 밸류이기 때문에, 저 가격 사두면은 저는 다 이익으로 전환된다 보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디, 코스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3월달하고 4월달에 보면 자금들이 좀 들어왔어요. 3월달에서 이제 4월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판매 회사 아닙니까? 셀트리온이 시밀러를 개발하면 그거 가지고서 판매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돈들이 들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돈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반갑게 맞이를 해야죠. 근데 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니까 2022년도 때 최대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이때보다 많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2021년도 한 10월달 수준?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은 오랜 기간 동안에 벗어났던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져가면 되겠죠. 거래 대금은 잘 보세요. 한 2천억 터지면, 그죠? 2천억 터지면 바이오제약 쪽 흠프 물겠구나. 그럼 바이오제약 없으신 분들은 바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작년도 9월 달에 배터리 없어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이번에 바이오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한양도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금 흐름이 딱 갖춰진 기업들, 체질 개선된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주식 딱 3개잖아요. 유한양행하고, 한미약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ST팜. 그죠? 이거 뭐 길리어드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렸고, 아니, 흑자 전환됐는데 적자 별리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자리가 이제 83,000원, 77,000원짜리였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바통된 걸로 보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배터리 쪽으로 쏠렸던 것들이 이제 분산되고 있구나. 바이오로도 좀 가고 있고, 반도체로도 좀 일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도 좀 일부, 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 오늘 좀 쉬었지만. 네. 이런 것들 좀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 시험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항상 좀 강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감일 정석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고민을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해결해 보시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